부구는 운중군으로 가던 중 신병부를 발견하는데 신병들이 무슨 일인지 나체로 묶여 있었는데요. 산적에게 옷을 모두 빼앗겼고 그들은 북으로 갔다고 말해주죠. 신병을 따라가던 초조는 결국 정체를 들켜버리고 초조는 그들에게 상막군이 아니냐 질문하지만 그들은 창목제였죠. 누군가 상막군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서 운중군으로 가는 중이라는데 어쨌든 위기에 처한 초조를 찾은 부구.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네요. 그렇게 창목제로 가는 두 사람. 여전히 부구는 그들을 믿지 못하는데 하지만 그들이 분명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왠지 느낌에 아빠 초령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는 초조. 무엇보다 부구를 만나 든든해진 초조죠. 창목체에 도착한 두 사람. 외부인이 들어왔지만 두 사람을 환영하는데요. 특히 이 아줌마는 왜인지 그녀를 반가워하죠. 사람들 몰래 무기고에 들어가 화살을 살피던 두 사람. 사람들이 들어오자 숨어버리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가득한데요.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이 가득하죠. 같은 방에서 머무는 두 사람. 한편 조정에서는 창목체가 정보를 훔쳤다며 초령을 비난하는데 초령이 상막 사신을 죽여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유. 등력은 초령을 대신할 사람을 뽑자고 하지만 사연방은 방어도 유출은 스파이 짓이라며 초령의 편을 들죠. 한편 창목체에서 잡힌 소순군인 그를 신문에 오늘 밤 소순군대가 올 것이라는 걸 알아냈는데요. 초조는 부구의 손을 닦아주며 그녀는 죽기 싫다 말하고 남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자신이 먼저 죽이고 살아서 아빠를 만나겠다고 말하죠. 그러자 자신이 대신 죽겠다는 부구. 아, 왠지 불길한 느낌 뭐죠? 혹시 설마 갑자기 초조에게 장공주라고 부르는 수상한 아줌마. 아줌마 옆에 아저씨는 소순이랑 혼인을 하지 않고 왜 부구랑 도망왔냐고 묻는데 왜 정체를 다 알고 있는 느낌이죠? 초조는 소순이 자신의 아빠 초령군대 20만 군인을 얻기 위해 자신을 속였다 말해줍니다. 초조는 아빠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부구에게 자신이 이번엔 꼭 소순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초조. 부구는 그런 그녀를 응원해줍니다. 곧 올 소순부와 처령에 대해 대책회의를 시작한 사람들. 그들을 막으러 갔다가 초조는 다치고 마는데요. 그 시각 조정에서는 어린 황제에게 대신 조서를 써준 사연방과 이를 말리는 등역인데 이들은 현재 장공주가 살아있어야 자신들의 존재감이 있기에 아직은 조용히 있다는 것. 사연방은 등역에게 당당히 자신이 장공주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부구가 장공주를 납치했다고 하자 장공주가 자신의 동생인 부구를 납치했다는 사연방. 둘이 뭐하니? 한편 왕성으로 가야 하는 장공주는 일부러 광군에게 들키는데 전생의 아빠 초령장군의 충신 양보. 그를 알아보고 일부러 잡혀서 편하게 소순 눈을 피해 왕성으로 가는 두 사람. 성 앞에 도착하자 마차 하나를 보는데요. 보통의 무게보다 더 많이 나간다며 의심을 시작하는데 관리에게 성문을 닫고 조사하라 하지만 여자라고 무시하는 관리. 이때 등장한 아빠의 오른팔 종아저씨. 전생에서 소순에게 배신당하고 초조 앞에서 죽었었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초조. 그때 상막군 삼천이 쳐들어오는데 대책이 없는 왕성. 이미 숫자에서 밀려버리죠. 그래도 소식을 듣고 도와주러 온 창목체 사람들. 바로 군사회의를 시작하고 양보에게 지도를 주면서 상막군으로 가 정보를 흘리라는데요. 그리고 양식들 옮기는 수법으로 상막군을 교란할 작전. 상막군에 간 양보는 자신의 죄 문신을 보여주며 대초에 원한이 있다며 지도까지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싸움. 하지만 초조의 페이크 SO가 자신들 군량미를 전부 다 태워버린 상막군. 그렇게 승리를 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부구. 그런 부구를 찾아 나서는 초조인데요. 멀리서 피칠갑을 하고 돌아온 부구. 그 시각 조정에서는 황궁에 있어야 할 장공주 초조가 왕성에서 성공적으로 상막군을 무찔렀다는 말에 다들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이를 열심히 막아내는 어린 황제. 자신도 이제 누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죠. 사연방은 부구가 왜 장공주가 똑똑하다고 했는지 드디어 실감하고 한편 전쟁에서 이겼지만 800명 군사 중에 500명만 돌아와 착잡한 장공주. 대신 많은 백성이 살았다고 말하는 부구. 그리곤 그녀를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준 사람이 초조라는 사실을 말하는 부구.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부구와 초조, 깍키스라니. 한편 스파이로 간다는 양보에게 초조가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그가 원하는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 다시 가져온 지도에 취가촌이라는 곳에 표시가 보이고 이곳은 부구와 사연이 있는 곳 같은데요. 상막군이 해놓은 표시로 가져올 예정인 두 사람. 그나저나 초령장군은 무슨 병에 걸린 것인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드디어 원성을 지키고 환호받으며 윤중군으로 가는 장공주. 멀리서 지켜보는 창목체 사람들. 저 아줌마 왜 이렇게 수상하죠? 장공주 성공의 안달이 난 등역은 사연방을 찾아오는데 그런 등역에게 다음날 조정에 나가지 않고 상황을 살펴보자는 사연방. 한편 상막군이와 소순에게 왜 지원군을 안 보냈냐고 따지는데요. 자신이 보냈으면 내통한 사실을 들켰다고 말하는데 과거 위가촌 화재 사건이 빨리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때의 화재 때문에 죽을 뻔했던 부구 사연까지 너무 궁금하네요. 다음날 성문에서 딸 초조를 기다리는 아빠 초령 장군. 인생 1회차에서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 생각해 자신을 미워했던 초조인데요. 아픈 아빠를 보고 달려가 안기는 초조. 그런데 아빠 눈이 왜 안 보이는 건지 영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초령 장군이 위태롭다는 말에 윤중군으로 온 갈 아줌마. 초령 장군 시중을 드는 말 못하는 시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너무 수상한 갈아줌마. 초조 역시 아줌마가 수상해 그녀의 짐을 뒤져보는데 초령과 목면홍에 홀려서 갈 아줌마 초조의 엄마였던 걸까요? 초령 장군은 그녀가 엄마라고 말해주는데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초조. 죽은 전황제와 초령 장군의 젊은 시절. 위태하게 황제에 오른 친구를 위해 상막군이 쳐들어왔다고 해 전장에 나갔던 초령. 그리고 라이벌 장군이었던 목면홍. 전쟁의 뒷면에서 본 그녀는 전쟁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서로 초령 장군은 옥패를, 목면홍은 상막 피리를 건네면서 서로에게 빠져버렸죠. 그 후 황제의 결의를 표하고 그녀를 창목체 리더로 만들어 낭떠러지에 자살하는 상황극으로 그녀의 존재를 숨겨버렸는데요. 초조를 낳고 살았지만 남편 초령 장군과 초조의 미래를 위해 떠났던 그녀. 아빠가 죽기 전 엄마 이야기를 해주자 자신의 엄마는 초도의 귀녀라며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는데요. 엄마가 귀녀라는 소문은 엄마가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것. 그런 그녀를 이해하는 부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령 장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초령 장군을 위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드는 초조. 그녀 엄마는 약을 부부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전날 초조가 버린 비녀를 다시 초조에게 돌려주라며 부탁하는 목면홍. 이때 부부는 비녀의 무늬가 몇 년 전 화재 때 본 무늬와 같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자신을 구해줬던 사람이 목면홍이라는 것을 떠올린 부부. 아빠 물건을 만지다 우연히 약병을 발견하는데요. 이 약은 부부가 준 것으로 처음에 치료로 쓰이지만 결국엔 사람을 죽이는 약임을 알게 되죠. 부부를 찾아온 초조. 부부가 준 것이냐 따져 묻는데요. 부부도 형 사연방에게 받은 것으로 독약인지 몰랐던 건데 화살을 쏘려 하지만 결국 그에게 쏘지 못하는 초조. 그때 다가오는 부부를 피해버립니다. 과거 화재 사건으로 범인으로 몰렸던 부부. 가문에게 피해를 줄까봐 떠날 때 형 사연방에게 가문의 비법약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작은 병은 치료가 되지만 독으로 결국엔 죽게 만드는 독약. 현재 윤중군 초령 장군의 위급한 소식에 다들 작전을 짜기 시작하고 등역은 초령 장군의 독이 부부의 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소나망과 소순도 은밀히 차지하고 싶은 윤중군이 누구 손에 들어갈지 의문 중. 그 시각 아빠가 위독한데 상막군이 쳐들어오자 출정하겠다는 초조. 장공주의자 초령 장군의 딸로서 대군을 이끄는데요. 밉지만 부부에게도 임무를 주고 가장 중요한 곳이니 절대 지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나 위기에 몰리자 나타난 엄마. 그런 엄마는 적군에 직접 들어가 스스로 자폭해버립니다. 수세에 몰리자 깨어난 초령 장군은 북으로 군대를 응원하는데요. 결국엔 전장에서 죽게 된 초령 장군. 엄마가 남긴 빨간 끈을 아빠에게 매주면서 그들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초조. 그리고 초령 장군의 죽음을 알리는데 다들 죽음을 알리면 사기가 떨어질 거라 하지만 초조는 죽음으로 다시 동기부여를 하겠다 말합니다. 초조를 위로하러 온 부구에게 너 때문에 죽었다 말하는 초조. 진실을 빨리 말 좀 하지. 부구 왜 말을 안 해? 그 시각 조정에도 초령 장군 죽음이 알려지는데요. 등역은 사가의 독약으로 죽였다고 이에 정쟁이 불붙자 어린 황제는 그저 초령 장군 죽음을 후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 후 사연방은 전에 태부 등역이 장공주에게 받은 관을 초령 장군 장례의 선물로 보내라며 비꼬는데요. 너네 그새 사이 안 좋아졌니? 한편 아빠와 엄마를 동시에 보내게 된 초조. 슬픔에 빠진 초조를 찾아온 종장군은 몇 년 전 부구가 약을 준 것은 맞지만 그때 그 약을 안 먹었으면 그때 죽었을 거라는데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약을 먹었다는 초령 장군. 이건 부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죠. 그런데 이때 밖에서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부구. 다들 그 때문에 초령 장군이 죽었다고 말하는데요. 과거 화재 사건 용의자로 몰리고 가문을 떠나서 사막에서 죽을 때쯤 윤중군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그를 구해줬던 초령 장군.
온 가족이 부구를 살렸던 거네요.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며 부구의 편을 들어주는 초조. 이렇게 또다시 부구를 구해주는 초조인데요. 부구는 그런 초조에게 더 사랑이 깊어질 것 같죠. 종장군과 의원도와 당시 부구의 약이 아니었다면 초령장군은 그때 죽었을 거라며 진실을 말해주고 백성들을 설득했는데요. 그동안 북구가 백성들에게 했던 선행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백성들.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날 밤 아빠 초령장군이 죽기 전 부구에게 쓰라며 남겼던 유서를 건네주는 부구. 그동안 모질게 했던 것에 미안해하며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기뻤다는 아빠. 엄마와의 관계도 아빠와의 관계도 모두 후회가 되는 초조입니다. 이후 부구와 거리를 돌며 아빠를 추억하는 초조. 그 사이 상막군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미 많은 희생을 한 상막군이라 소식의 진위를 알 수 없는 상황. 이에 부구에게 군명이 아닌 살아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를 전장으로 보내는데 결국 승리 소식을 전한 부구. 초조는 초령장군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여기저기 널리 전하라고 지시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소식을 전하는 병사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가짜 메시지들. 이건 소순의 계획이었는데요. 싸움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도의 상막군이 온다는 소식을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연방은 어린 황제를 찾아 대책 회의를 하고 다음날 조정에서는 상막군 침입 소식에 소순에게 초도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고 하지만 등역과 사연방은 완전 다른 의견을 내버리죠. 한편 소순은 초도를 상막군으로부터 지켜달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초도로 쳐들어갈 계획을 짜는 소순.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는 드라마 교초. 결말이 더 기대되는 드라마 교초. 인생 2회차에서는 부구와 초조가 제발 오해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소남군을 직접 찾아갈 초조에게 과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보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